안녕하세요. 한방건강TV 웰빙 스튜디오의 통증과 체형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통증 다 하면은 이제 많이 아시죠? 통증. 우리가 병원을 찾게 되는 것도 바로 이 통증 때문에. 통증이 없으면은 그 병원에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픈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기도 하고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이 통증에 대해서. 통증이 우리 몸에 나타날 때 이것이 꼭 필요한 건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 이거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아파서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과연 이 통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이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만일 그 통증이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칼로 인해 가지고 손에 베었을 때, 이때 피가 줄줄 나는데도 통증이 없다. 그리고 어떤 내장에서 오장육부 중에 하나가 간이라든가 비장이라든가 뭐가 이렇게 손상이 돼서 계속 썩어 들어가는데 통증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이 거의 다 손상이 돼가지고 죽어갔을 때, 피가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지만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바로 이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것을 잘 적응하는 것이 바로 이 통증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알려주는 거죠. 통증이 나타남으로써 우리 몸에 어느 부위인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빨리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치료해야지 안 그러면은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생명의 위험을 주기 때문에 바로 이 통증을 나타나게 함으로써 이것을 빨리 치료하게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 이제 통증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나온 걸까요? 통증.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아프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이제 통증에 대한 것은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헌적으로 본다면은 한의학에서는 이제 황계내경이라는 아주 한의서 중에서도 이제 성경과 같은 책이 있죠. 황계내경에 보면은 이제 소문하고 영추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통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황계내경에 보면은 이제 오장의 간신비폐신의 통증에 대해서 나오고 위와 장의 통증에 대해서 나오고 심장의 통증에 대해서 나오고 옆구리 통증 등과 같이 이런 통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좀 넘어가 가지고는 이제 한의서 중에서 상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부의 찬기운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병이 진행되는 것을 쭉 알려주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바로 이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통증, 전신통, 그러니까 이게 몸살이죠. 몸살이라든가 팔이 아프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어깨가 아프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하는 것 같이 우리 몸의 각 부분의 통증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통증이 나오는 것은 이제 외감에 대한 통증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헌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원사대가의 여러 의학자들이 화와 열로 인해서 온다든가 비위가 약해서 온다든가 담음 때문에 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나와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통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양방에서 말하는 통통이라는 건 어떤 건가? 물론 이제 꼭 양방이라고 해서 내용이 다른 건 아니죠. 우리 해부학적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 통증이 오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보면은 이제 통증은 우리 몸의 통각 수용체가 있죠. 우리 몸에 어떤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있어서 이 감각이 이렇게 신체를 타고 뇌 척수로 들어가고 척수로 들어가면은 이제 뇌로 올라가서 머리에서 감각 느끼게 되고 이 느낀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 몸에 운동을 지시한다든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하는 거죠. 큰 망치로 손을 쪘을 때
아픈 것을 빨리 캐치해서 바로 반사해서 피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뇌 척수에서도 바로 반응하는 방법도 있고, 뇌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증의 종류, 통각의 종류에는 이제 피부에서 느끼는 통증, 근육이나 오장육부 모든 부분에서 오는 통증을 우리 몸에서 뇌에서 지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문조절설이 있죠. 문조절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 어느 정도 느낄 것인가. 우리가 그 통증이 이제 오는데, 우리 언어의 그 한계가 있죠. 이것을 모든 통증을 다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의 가장 큰 어느 한 문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문에 다섯 명이 들어갈 수 있다면은, 이제 이 5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개의 통증이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통증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주통증이 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보면은 어떤 아픈데, 그러니까 뭐 망치에 꼈다든가 아니면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아플 때 어떻습니까? 이걸 막 문질러주죠. 문질러줘가지고 이 통증을 좀 감소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느낄 수 있는 한계가 딱 있는데, 하나의 통증이 아주 센게 가는데 그 옆에 부드러운 문질르는 통증이 감으로써 이 통증이 그냥 감소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증을 우리 뇌에서 좀 적게 느끼게 하는 것이 이거 문조절설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떤 사람이 온몸이 다 아픈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온몸이 다 아픈데 이 중에서 아픈 증세가 이제 우리 뇌에서는 통증을 다 느끼는 게 아니고 가장 심한 통증만 느끼는 것도 하나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가락이나 조금 다른 것이 조금씩 아프다가, 아니면 어떤 갑자기 칼에 벤다든가 부딪힌다든가 해가지고 큰 손상이 오면은 그 전에 뭐 아프던 손상, 그러니까 뭐 속이 좀 잘 안 좋다든가 소화가 안 되면서 아프다든가 하는 그런 증세들이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오직 가장 큰 통증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이제 모든 통증을 다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통증이 이제 감소가 되면은, 치료가 돼서 없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흔히 말하기를 아픈 것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우리 몸에서 뇌에서는 모든 통증을 다 느끼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통증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그 통증이 없어지면 그 다음 통증이 느껴지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이게 통증이라고, 통증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느끼는 것, 이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연관통이 있습니다. 연관통. 연관통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아픈 곳하고 느끼는 것이 다른 거죠. 특히 이제 그 내부 장기에 대해서, 오장육부에 대해서 통증이 오는 경우에 좀 그런 게 좀 많이 있죠. 보통 심장이 아픈 경우에,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통증이 오는데 심장이 아픈 게 아니고 이 겨드랑이하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쪽으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연관통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 몸에서 이제 신경이 이제 뇌로 들어갈 때 요 피부에서 느끼는 통증하고 심장을 통해서 느껴지는 통로, 이것이 비슷한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 뇌에서는 이 심장의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쪽에 오는 통증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것을 이제 심장의 통증으로 안 느끼고 손의 통증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심장인 경우에는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이제 맹장인 경우, 맹장은 오른쪽 하복부에 있는데 실제 느끼는 통증은 바로 이제 배꼽 부위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폐가 그런 경우는 폐 자체보다도 등 쪽에 통증이 온다든가, 아니면 십이지장인 통증인 경우에는 이제
12이냐 위궤양으로 통증이 많이 오는 경우에 등 뒤쪽으로 왼쪽 등 뒤쪽으로 통증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허리가 이제 심장이 안 좋은 경우에 이제 허리 쪽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또 이제 요로결석이나 이런 그 통증이 오게 되는 경우 결석이 생겨서 아픈 경우에는 이게 서해부 쪽에 그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뇌에서 느끼는 것은 이제 실제 그 통증 부위하고 다른 부위를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 이 통증을 어떻게 했는가? 물론 이제 양방에서도 그렇고 한방에서 그렇지만 일단 통증을 느끼는 거. 이제 심정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심정을 차단해 준다든가 심정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걸 없애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이 왜 그런가? 이것은 바로 이제 그 통증에 오게 되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통증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제 통증이라는 거, 이것은 이제 그 크게 이제 외감, 풍한서습, 조화 이 6가지 그 외부의 그 대기의 그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통증이 오는 게 있고 내상칠정 이것은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긴장을 한다든가 하는 칠정, 애노희사, 비공정의 7가지 칠정에 의해 가지고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담음이 있죠. 우리 몸에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뭉쳐지면은 이제 또 통증이 오고 또 어혈, 타박이 생긴다든가 피가 걸쭉해지고 피가 탁해지면서 오는 통증이 있고 음식을 잘못 먹는다든가 아니면 외부의 타박상 등과 같은 통증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오게 되면은 바로 그냥 그게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하고 관련된 것이 있죠. 이것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바로 십이경락이 있습니다. 십이경락이 있고 혈액순환되는 게 있고 기순환되는 게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통증의 원인을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외부의 치료에 의해서 내부의 통증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 해서 이게 통증이 서로 연관을 주면서 이제 치료도 하고 통증을 느끼게도 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제 혈액에 의해서 좀 통증이 나타나고 또 이제 십이경락이 있죠. 우리 십이경락은 오장육부의 각 장부하고 피부하고 십이경락의 노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제 이 장부, 오장육부에서 병이 생기게 되면은 그 장부가 바로 이제 십이경락을 타고 피부로 나오게 되고 이 피부로 나온 통증,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그 피부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한약이나 침이나 여러 가지 치료법을 써가지고 십이경락을 조절을 함으로써 오장육부의 그 기능이 약효가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한방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통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제 외감이 있죠, 외감. 풍한서습조화. 그러니까 외부의 공기죠. 외부 기후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통증을 말합니다. 흔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많은 어르신네들이 이제 일기예보란 말을 하시죠.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에서도 이제 가끔 이제 일기예보를 하는데 만일 어떤 날씨가 추워진다든가 아니면 비가 오기 전에 그때 보면 이제 갑자기 뭐 몸이 아프고 몸이 무겁고 뭔가 깨푸둥하니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경우 그런 건 다 이제 외부 기후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어떤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람풍, 풍하고 관련된 것은 이제 이 풍이라는 것은 이제 바람풍자인데 이것은 외부의 풍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화가 많이 올라간다든가 감기에 특히 많이 걸게 되죠. 감기에 걸리게 되면은 나타나는 증세가 뭐죠?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뭐 열이 나고 그냥 오싹오싹 춥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통증이 바로 그 몸살 나는 거죠. 우리 몸이 전신이 다 아픈 거, 뭐 신체통이라고 하는데 이 몸살을 하게 되는 거, 바로 이게 풍에 의해 가지고 오는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에 대해서
찬기운도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주죠. 날씨가 더운 여름에 이때는 뭐 웬만한 통증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덥고 온몸이 이제 느슨해지고 이완이 되고 뭔가 이렇게 하니까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이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 찬기운이 많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몸이 다 굳어가는 거죠. 얼어붙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추워지면은 팔다리, 허리, 온몸이 다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인 경우에 이제 여름에는 통증이 좀 줄어들고 겨울에는 점점 더 통증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찬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팔다리 아프고 쓰신 거 이게 다 그 외부의 찬기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찬기운에 영향을 안 받지만 몸이 찬 분들은 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습에 대해서도 이제 통증이 많이 오게 되죠. 습. 뚱뚱하신 분들 많이 붓는 경우, 수분이 많은 경우, 습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 이제 특히 무릎에 붓는 경우, 무릎에 부종이 되고 습이 많아지면은 거기에 통증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무릎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빼는 경우, 한방에서는 습담이 많다고 하는데 이 습을 제거해 줌으로써 통증을 조절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이게 습이 영향을 주는 거고요. 또 이제 날씨가 흐려지면은 통증을 느끼는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비만한 분들이 많이 그런데 이런 분들은 습에 의해 가지고 통증이 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도 많은 영향을 주죠. 보통 염증이 생긴다던가 많이 아플 때, 빨갛게 올라올 때 보면 거의 다 열이 같이 동반되는 겁니다. 습도 있고 열이 있고. 그래서 열이 많게 되면은 역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관절염이나 아니면 뭐 빨갛게 타박상을 입어서 빨갛게 부었을 때, 그때 막 열이 나면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에 의해서도 화와 열에 의해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이제 건조한 거에 의해서도 통증을 느낍니다. 이것은 건조한 것은 습이 많은 사람한테 오히려 좋은데, 이 건조한 것이 이제 폐로 갔을 경우에 폐 기관지가 건조해지면은 몸이 폐가 건조해지면은 여기에 순환이 안 되게 되죠. 기순환이 안 되면서 폐 흉부의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것은 바로 건조한 기운에 의해 가지고 통증이 느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칠정에 의해서 내상.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몸 내부에서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증을 바로 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N524 비공정의 칠정에 의해 가지고 통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화죠, 화. 또 성내는 거. 이것을 성을 내가지고 많이 이렇게 푸는 경우에는 통증이 별로 없는데 이 화가 이렇게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풀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통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많은 경우, 우울증이 많은 경우,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 경우에 이 화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걸 풀지 못하고 가슴 속에 가둬두게 되면 이것이 바로 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기뻐하는 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너무 기뻐하게 되면은 이제 혈액이 순환이 안 되게 돼요. 기가 혈액순환이 허혈이 되면서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 슬퍼하는 경우, 뭔가 기계가 이렇게 막 발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흩어지지 않고 모아지게 되면 역시 이게 덩어리 돼서 울이 되고 화가 되면서 이게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포를 많이 느낀다던가 그런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이 올 수가 있죠. 또 이제 이 통증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느끼는 건가요? 좀 그렇진 않죠. 이제 체질적으로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예민하게 하는 분들, 여기 소음인들입니다.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자신의 통증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좀만 손끝 발끝 좀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또 어떻게 아픈지 또 이게 상담을 하고 또 항상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분이 이제 소음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가장 신경도 많이 쓰면서 많이 졸골하면서 많이 아픈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
그래서 골골 7, 80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음인들이 건강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니까 또 오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음인 같은 게 몸이 차면서 냉증으로 해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얼큰하게, 약간 매콤한 음식을 먹으면은 소음인들은 통증을 약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인 같은 경우는, 소양인들은 이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 별로 그냥 관심이 없는 듯 하면서도 만일 치료를 받게 되면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죠.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을 놓더라도 소음인들은 그냥 이렇게 좀 잘 참는데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침을 놓게 되면 아주 그냥 아파한다든가 좀만 벌침이라든가 이런 걸 맞게 되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치료를 하더라도 아주 가볍게, 약하게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와 열이 많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많이 신장 기능이 안 돼서 붓는 경우, 수분의 대사가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음인 같은 경우는 다른 체질에 비해서 굉장히 무던하죠. 무던해서 이제 웬만한 통증은 잘 견딥니다. 뭐 다른 거 뭐 그냥 신경은 약간 그 반응이 늦기 때문에 가벼운 통증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통증이 만일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 갑자기 그때는 겁을 많이 먹게 되고 이제 통증에 대해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체질보다는 가장 무던하게 하면서 많이 인내심도 있는 것이 바로 태음인입니다. 이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담열 이래서 순환이 많이 안 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통증에 대해서 이제 통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참지만 순환을 잘 시키고 하면은 이제 잘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양인과 같이 굉장히 예민한데 이 태양인들은 자기의 통증보다는 어떤 자신의 목적이나 이상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증을 많이 안 느끼지만 자기가 많이 아프게 되면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그 한의학에서 이제 통증이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해서 오는데 이것을 그냥 각 사람마다 위장이 아프다고 해도 위장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이 그 사람의 원인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습이 많은가 열이 많은가 한이 많은가 이게 이렇게 그 같은 환자 같은 병에 대해서도 이제 한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적인 치료에서 이제 가장 흔히 쓰는 것은 이제 침을 놓는다든가 부항을 해준다든가 하죠. 그 다음에 뜸을 뜨는 거. 그러니까 침 같은 경우에는 열증이나 실증, 굉장히 급하게 오는 경우에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몸이 찬 분, 소화 기능이 많이 안 좋아서 오는 경우, 소화기 계통 등의 뜸을 많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통증 조절하는 방법은 바로 이제 그 한약을 이용해서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간이 나빠서 화와 열로 인해서 왔는가, 아니면 습이 많은가 하면은 습을 제거하는 한약을 써서 좀 치료를 해주고, 몸이 찬 경우에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해서 이것도 순환을 시켜가지고 보혈을 한다든가 보기를 해서 좀 치료를 해주고, 또 이제 음이 부족하면은 그냥 보음을 해서 한다든가 해서 이게 한약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적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약침이라는 요법입니다. 한약과 침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이것은 이제 한약과 침의 효과를 배가해가지고 하는 치료법이 많이 쓰이고요. 또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데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벌침이 있습니다. 봉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각종 통증을 조절하고 이제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데도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세를 바꿔준다든가 하기 위해서 그냥 추나요법이라든가 근육 조절하는 치료법 이런 것을 쓰는 경우도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해줌으로써 역시 그 통증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하나 특히 많이 쓰는 통증 조절법 중에서는 이제 그 약한 근육을 강하게 한다든가 인대를 강하게 하는 그 매선요법을 한다든가 근육이나 인대가 유착이 돼서 이게 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이제 침도요법을 이용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통증이, 라는 건 뭔가,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리고 우리 한방에서는 통증을 어떻게 구별을 했는가. 그리고 통증이 어떻게 우리 몸에 느껴지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침이라든가 한약이라든가 뜸이라든가 침도, 매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리치료 등을 이용해가지고 한방적으로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해서 또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 통증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